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11편. 영혼의 정원 그리고 자기 성찰. 영혼의 정원을 홀로 가꾸기. 인간은 살아가면서 문득 자신에게 묻기도 합니다. 내 영혼은 과연 무엇일까? 일상에서는 쉽게 떠올리지 않는 질문이지만 영혼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영혼의 요소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저택에 살아도 그 안에 영혼이 깃들지 않는다면 진정한 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아름다움과 선에 대한 사랑, 이타적인 봉사 그리고 진정한 자기 개발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기술과 내면의 성장. 건설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삶의 기술을 연마하고 몸과 정신을 다스리는 규율을 익히며 때로는 작은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정원을 가꾸게 됩니다. 커리어에만 몰두하다 보면 내면의 정원은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가 되기 쉽습니다. 노년이 되어 커리어의 걱정이 줄어들 때 비로소 방치된 내면을 돌아보고 가꿔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의미와 성장.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복한 어린 시절이든 불우한 시절이든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했는지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일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거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떠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입니다. 반복되는 삶과 환생의 의미. 인간의 삶은 반복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를 이번 생에 다시 들고 태어나며 또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윤회와 환생의 개념은 인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성장과 도덕성, 진정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번 생에서 과제를 조금이라도 풀었다면 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세상 바라보기. 노년은 세상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치, 사회, 국제관계 등 다양한 이슈를 접하면서 편견이 아닌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편견이 깊어질수록 협력보다는 경쟁에 치우치게 됩니다. 내면이 성숙해질수록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게 됩니다. 환생의 관점에서 보는 인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믿음은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모든 것을 유전이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비관적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제한된 개성의 개념처럼 인간은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거나 혹은 스스로 만든 재앙에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정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영혼의 성장.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 즉 전생에서 빠져나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영혼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으며 삶의 기술을 연마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며 진정한 영혼의 평온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카르마와 윤회의 기본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카르마는 행위 또는 업적을 의미하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미래에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는 인과법칙입니다. 선한 행동은 좋은 결과, 악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으며 이 결과는 현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윤회는 생과 사의 끝없는 순환,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개념입니다. 한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생이 시작되고 인간뿐 아니라 동물, 곤충, 신, 귀신 등 다양한 존재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순환은 전생의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의 형태와 환경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카르마와 윤회사상에서 인간의 삶은 단순히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치며 영혼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영혼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바로 이 반복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업을 정화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성찰. 자신의 지난 경험과 선택을 돌아보며 그 결과가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합니다. 이는 전생과 현생의 연결고리를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둘째, 행동의 책임. 나의 행동이 내 미래뿐 아니라 타인과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선한 업을 쌓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내면의 개발. 물질적 소비가 아닌 영혼의 성장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카르마와 윤회는 순환적 구조다. 삶은 마치 정원을 돌보듯 끊임없이 잡초 즉 나쁜 습관, 악업을 뽑고 새로운 씨앗 즉 선한 행위, 이타심, 지혜를 심는 과정입니다. 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는 이번 생에 다시 가져오고 이번 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카르마는 누적되고 윤회는 그 결과를 경험하는 장이 됩니다. 첫째, 인과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처럼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둘째, 축적성. 작은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 큰 영향을 미치며 카르마는 쌓여서 다음 생의 조건을 결정합니다. 셋째, 변화 가능성. 카르마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해탈과 영혼의 완성이란 불교와 힌두교 등에서는 이 끝없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 즉 해탈 또는 열반에 이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습니다. 해탈은 모든 집착과 번뇌, 업의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명상, 수행, 선행, 지혜의 축적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현대적 적용과 실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카르마와 윤회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과 성장. 과거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현재의 행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관계와 인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행동이 타인과 세상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긍정적 변화. 내면의 정원을 가꾸듯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선한 업을 쌓으며 영혼의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카르마와 윤회사상은 인간의 삶을 영혼의 정원에 비유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성장, 선한 행동의 축적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업의 사슬을 조금씩 끊고 해탈이라는 궁극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경험은 영혼의 진화와 완성을 위한 배움의 장이며 자신과 타인, 세상과의 연결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